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위 차갑고 얇은 공기 속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전파 만권경들이 별이 아닌 희미한 배경을 기록하기 위해 하늘을 조용히 스캔합니다. 세로 도쿄에서 남극까지 제어실의 모니터들에서 연구팀들은 지도를 비교하고 정형의 먼지를 제거하며 가까운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패턴을 측정합니다. 이 패턴들은 관측 가능한 가장 오래된 빛으로 추적됩니다. 우주가 원자를 형성할 만큼 충분히 식었을 때 방출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경계 조건입니다. 증거가 시간과 공간이 이미 움직이고 있은 후에야 시작될 때 이전이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첫 번째 측정 가능한 흔적 너머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지금까지 제도화된 가장 조용한 한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분석실에는 첫 번째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타원형의 하늘 지도, 따뜻하고 차가운 얼룩으로 얼룩진, 각각은 장식이 아니라 측정된 변동입니다. 색상은 척도화되었고 단위는 정의되었으며 레이블은 명확합니다. 화면은 시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 표면을 보여줍니다. 우주가 이미 수십만 년이 되었을 때 방출된 빛이 지구에 건설된 검출기에 도달할 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대비를 조정하고 정사각형 영역으로 확대합니다. 텍스처는 모든 규모에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방에 속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것은 현장 증거처럼 취급됩니다. 기록되고 교정되고 기기 간에 비교되며 잡음에 대해 확인됩니다. 마지막 국지적 인공물이 제거되면 남은 것은 이 실험실을 포함하는 은하를 포함하여 모든 은하에 앞선 조건의 흔적으로 취급됩니다. 작은 메모가 당일 로그에 추가됩니다. 정형 모델 업데이트됨. 작업은 빼기를 통해 진행됩니다. 마치 그 이후에 온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기원에 접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파일명은 체계적입니다. 날짜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처리 버전이 오며 마지막으로 관측 주파수 대역이 옵니다. 2018년 7월 17일 최종 버전 143GHz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은 결정을 나타냅니다. 어떤 데이터를 포함할 것인가, 어떤 보정을 적용할 것인가, 어떤 정형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수년간의 경험, 이전 분석과의 비교, 그리고 커뮤니티 내의 합의에 의해 안 됩니다. 벽의 시계가 오후 3시를 보여줍니다.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협력 데이터 센터는 조용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의 중이거나 다른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버는 계속 작동하고 데이터는 계속 흐르며 분석은 계속됩니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이 밤새 실행되어 새로운 지도 버전을 생성하고 매개 변수를 재추정하며 민감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이전 버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번째 소수점 자리에서의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방법이 안정적이고 결과가 강력하며 결론이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모니터에서 비교 플롯이 표시됩니다. 플랑크 데이터를 더 이른 임무인 WMAP과 비교한 것입니다. 두 지도는 다른 기기, 다른 스캔 전략, 다른 분석,
파이프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의하는 곳에서는 놀랍도록 잘 동의합니다. 패턴은 같고 통계는 일치하며 결론은 수렴합니다. 이것은 결과가 실제임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기기나 하나의 팀의 인공물이 아니라 하늘 자체의 진정한 특징입니다. 그것들이 동의하지 않는 곳에서는 차이가 이해됩니다. 다른 해상도, 다른 주파수 범위, 다른 정경 처리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문서화되고 연구되며 향후 작업의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색상 막대가 온도 변동을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평균보다 약간 차가운 영역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약간 따뜻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차이는 미세합니다. 약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변동 속에 우주의 전체 역사가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분석가는 마우스를 움직여 지도의 다른 영역을 검사합니다. 각 영역은 하늘의 다른 패치를 나타내고 각 패치는 약간 다른 온도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각 패턴은 초기 우주의 조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긴 그림자가 건물을 가로질러 뻗어 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실 안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여기서는 낮과 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뿐입니다. 화면의 빛, 숫자의 흐름, 패턴이 천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석가는 키보드에서 명령을 입력하고 코드가 실행되며 새로운 플롯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파워 스펙트럼으로 다른 각도 규모에서 온도 변동의 진폭을 보여줍니다. 곡선은 매끄럽고 예측 가능하며 이론적 예측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타카마 고원에서 땅은 건조하고 입자 형태이며 발밑에는 화산암이 있고 하늘은 안개 없이 별들을 품고 있습니다. 망원경 구조물이 지평선에 서 있고 그 금속 늑골들은 새벽의 얇고 날카로운 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부족한 것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수증기, 난류, 도시의 빛이 없어서 기기들이 더 적은 방해로 희미한 밀리미터파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도는 5,000m가 넘습니다. 공기는 해수면의 절반 정도의 압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 수치는 낮고 온도는 밤의 영하로 떨어지며 바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대기가 적을수록 신호가 더 깨끗해집니다. 현장 기지에서 엔지니어들이 아침 점검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전력 시스템을 검사하고 냉각 장치를 확인하며 데이터 링크를 테스트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발전기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크라이오젠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위성 연결은 강력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완료되고 서명이 추가되며 로그가 업데이트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작업이지만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고장 하나가 관측 시간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고 관측 시간은 귀중합니다. 새벽에 하늘은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고 별들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망원경은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낮 동안에도 밤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계속 스캔합니다. 태양은 추가 잡음을 추가하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특히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정형 방출을 특성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관측 일정은 밤과 낮을 모두 포함하도록 최적화되어 하늘 커버리지와 데이터 품질을 균형 있게 맞춥니다. 각 스캔은 약 10분이 걸립니다.
망원경이 하늘의 한 패치를 가로질러 천천히 이동하면서 검출기가 들어오는 방사선을 기록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망원경이 시작 위치로 돌아가고 과정이 반복됩니다. 같은 패치가 몇 주, 몇 달에 걸쳐 수백 번 스캔됩니다. 각 스캔은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키고 체계적 오류를 줄이며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기기 대피소 내부에서 온도는 신중하게 제어됩니다. 검출기는 극도로 차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절대 0도보다 몇 분의 1도 안 되는 온도입니다. 이것은 다단계 냉각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액체 헬륨 목욕, 희석 냉동기, 단열 진공 챔버입니다. 각 단계는 온도를 더 낮추고 각 레이어는 열 잡음을 더 줄입니다. 최종 단계에서 검출기는 약 0.1 켈빈에서 작동합니다. 이 극한의 냉각에서 검출기는 초전도 상태가 되고 전기 저항은 사라지며 민감도는 최대화됩니다. 밤에 접시는 느린 증분으로 회전하며 며칠 전에 작성된 코드와 일정에 따라 안내됩니다. 모터는 바람에 거의 사라지는 꾸준한 기계 소리를 냅니다. 주변 온도보다 훨씬 낮게 냉각된 수신기는 들어오는 방사선을 저장하고 복사하고 캡처된 것을 변경하지 않고 재분석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합니다. 검출기는 초전도 상태로 유지되며 절대 0도보다 몇 분의 1도 안 되는 온도에서 작동합니다. 이 극한의 냉각은 열 잡음을 줄이는 데 필요하며 이는 희미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신호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자체가 엔지니어링의 경이입니다. 다단계 냉동기, 단열 진공 챔버, 정밀 온도 제어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신뢰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은 관측 시간의 손실을 의미하고 관측 시간은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제어실에서 엔지니어가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화면에는 온도 판도값, 전력 수준, 데이터 전송 속도가 표시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크라이오젠 온도는 안정적이고 검출기 잡음은 예상대로이며 데이터 품질은 좋습니다. 엔지니어는 로그에 메모를 추가합니다. 밤 관측 정상적으로 진행 중. 간단한 메모이지만 중요합니다. 이러한 로그는 문제를 진단하고 성능을 추적하며 장기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작업에서 이전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같은 하늘 스캔을 통해 접근되는 측정 가능한 서명의 좁은 대역으로 압축된 시간의 범위입니다. 제어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가고 액체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엔지니어는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주의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숫자가 스크롤되고 그래프가 업데이트되며 매개 변수가 변동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그는 계속 주시합니다. 경험은 그에게 문제가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의 스파이크, 하나의 이상, 하나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더 큰 문제의 첫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고 기다리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몇 시간 후 해가 뜨고 관측 세션이 끝나면 데이터가 처리를 위해 전송됩니다. 위성 링크가 밤의 관측에서 수집된 수십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송에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고 데이터 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결은 안정적이고 프로토콜은 강력하며 데이터는 무결하게 도착합니다. 수신 끝에서 서버가 들어오는 파일을 확인하고
체크섬을 검사하며 아카이브에 저장합니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이 시작되어 원시 데이터를 교정된 맵으로 변환합니다. 프로세스는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검출기 응답 보정, 대기 영향 제거, 시간 순서 데이터를 하늘 맵으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는 신중하게 검증되고 출력은 품질 확인을 거치며 결과는 이전 관측과 비교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렉이 부드럽게 윙윙거립니다. LED 불빛이 깜빡이며 네트워크 활동을 나타내고 펜이 회전하여 프로세서를 냉각시키면 하드 드라이브가 회전하여 페타바이트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것은 현대 우주론의 숨겨진 인프라입니다. 망원경만큼 눈에 띄지 않고 발견만큼 흥미진진하지 않지만 똑같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과학이 없고 저장소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으며 서버가 없으면 저장소가 없습니다. 임무 산출물의 아카이브에서 또 다른 지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더 선명하고 다른 곳에서는 더 넓지만 본질적인 구조에서는 일관적입니다. 우주 관측소는 평범한 용어로 설명됩니다. 전체 하늘에 걸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측정하고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초기 우주가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참조가 된 데이터 세트를 반환했습니다. 플랑크 위성은 2009년에 발사되어 2013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내년 이상의 운영 동안 전체 하늘을 여러 번 스캔하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위성은 라그랑주 포인트 2,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동했습니다. 이 위치는 안정적인 열 환경을 제공하고 지구와 달의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플랑크 임무는 기술적 성과였습니다. 위성은 9개의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관측하도록 설계되었으며 30에서 850GHz까지 범위했습니다. 이 넓은 주파수 범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정형 방출과 분리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각 주파수 대역에는 자체 검출기, 자체 광학 장치, 자체 교정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정밀도로 함께 작동해야 했고 내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팀들은 이 하늘 전체 기록을 더 높은 해상도로 더 작은 영역을 다루는 지상 기반 조사와 비교합니다. 일치하는 특징은 확인으로 취급되고 불일치는 설명해야 할 작업으로 취급됩니다. 목표는 시작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같은 측정된 하늘을 생성할 수 있었던 가능한 초기 역사의 집합을 좁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베이지안 매개 변수 추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우주론적 모델이 테스트되고 각각은 관측과 비교되는 예측을 생성하며 가능성이 계산됩니다. 데이터와 가장 잘 일치하는 모델이 선호되고 일치하지 않는 모델은 배제되거나 제약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고 수학적으로 엄격한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초기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연구실 화이트보드에서 방정식이 천천히 형태를 잡습니다. 분필은 삐걱거리고 기호가 축적되며 논리가 전개됩니다. 이것은 프리드만 방정식으로 우주의 팽창을 지배하는 기본 관계입니다. 그것은 단순해 보입니다. 몇 개의 항, 몇 개의 변수, 하나의 등호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왜 팽창하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빅뱅 모델의 수학적 핵심입니다. 질문이 강조 없이 화이트보드에 쓰여집니다. 어떤 초기 조건이 데이터에서 살아남는가? 답이 빨리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몇 주 동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기 조건은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중 관측에서 거꾸로 추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문제는 종종 어렵습니다. 주어진 관측 세트를 생성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초기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전은 가능한 것의 공간을 좁히고 다른 시나리오를 구별하며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룸에서 연구자들이 모입니다. 슬라이드가 투영되고 그래프가 표시되며 결과가 논의됩니다. 이것은 주간 협력 회의로 팀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를 논의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곳입니다. 대화는 기술적이지만 접근 가능합니다. 전문 용어가 사용되지만 설명되고 가정이 이루어지지만 명시되며 결론이 도출되지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것은 조심스러운 과학입니다. 급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으며 확실하지 않습니다. 남극에서 지평선은 평평하고 밟으며 기지는 해마다 계속 축적되는 눈 위에 높이 솟아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둠이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여름에는 태양이 지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환경은 내레이션에서 극적이지 않지만 운영상 엄격하며 여기에 모든 측정은 온도, 바람, 그리고 물류에 의해 형성됩니다. 아문센 스콧 남극 기지는 지리적 남극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도는 2,800m가 넘지만 빙상의 두께와 위치 때문에 유효 고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공기는 얇고 건조하며 기압은 해수면의 60% 정도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인간에게는 도전적이지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관측에는 이상적입니다. 기지 자체는 엔지니어링의 경이입니다. 고가 플랫폼에 건설되어 표류하는 눈이 구조물을 매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건물은 극한의 추위를 견디도록 단열되고 시스템은 중복성을 위해 설계되며 보급품은 1년 동안 지속되도록 비축됩니다. 겨울 동안 기지는 외부 세계와 고립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고 보급품이 도착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떠날 수 없습니다. 월동팀은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근처에서 컴팩트 망원경과 수신기, 어레이가 설치되어 드물지 않은 인내심으로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각도 규모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편광 패턴을 측정하여 아주 초기 우주의 특정 모델과 일치할 신호를 목표로 합니다. 기기는 편광계로 설명되며 그들이 만드는 지도는 그렇지 않으면 고정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테스트로 취급됩니다. 편광은 빛의 특성으로 전자기파의 진동 방향을 설명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편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톰슨 산란에 의해 이는 E모드 편광을 생성하고 중력파에 의해 이는 B모드 편광을 생성합니다. B모드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원시 중력파의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원경 옆 작은 대피소에서 컴퓨터가 관측을 제어합니다. 화면은 현재 스캔 패턴을 보여주고 포인팅 정보를 표시하며 데이터 품질 매트릭을 업데이트합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지만 감독됩니다. 운영자는 멀리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을 확인하며 필요할 때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기는 자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늘을 스캔하고 광자를 수집하며 데이터를 기록하고 모든 것을 인간의 개입 없이 수행합니다. 돔 주변의 차가운 공기에서 빅뱅 이전은 기술적인 문구가 됩니다. 그것은 편광에서 감지 가능한 지문을 남기는 모델을 가리키며 그 지문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긴 과정을 가리킵니다. 바이셉 프로그램은 2010년에 시작되었고 케크 어레이가 2012년에 추가되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남극 하늘의 작은 패치를 전례 없는 감도로 관측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원시 중력파를 감지하거나 그것들의 진폭에 엄격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초기 결과는 유망해 보였습니다. 2014년에 팀은 비모드 편광의 감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분석은 신호가 은하 먼지에 의해 오염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지는 철회되었고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정형은 교활하고 오염은 미묘하며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팀은 정형 모델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주파수에서 관측하며 더 많은 교차 확인을 수행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과학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방법이 개선되고 프로토콜이 강화되었으며 커뮤니티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정형 지도가 열리고 닫히고 그런 다음 다시 열립니다. 하늘은 배경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은하수의 먼지, 싱크로트론 방출, 그리고 팀이 찾고 있는 패턴을 모방할 수 있는 다른 소스들입니다. 분석가들은 주파수 대역을 분리하고 다른 파장에서 만들어진 지도를 비교합니다. 상관관계가 측정되고 잔차가 검사됩니다. 프로세스는 발견보다는 여과처럼 보입니다. 먼지 방출은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밀리미터 파장에서 가장 강하고 더 긴 파장으로 이동하면서 감소합니다. 싱크로트론 방출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낮은 주파수에서 강하고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면서 감소합니다. 여러 주파수에서 관측함으로써 팀은 이러한 정형 성분을 모델링하고 제거하여 기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신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은하 먼지는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고 변화무쌍하며 편광되어 있습니다. 먼지 알갱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유사한 파장에서 방출되고 자기장에 의해 정렬되며 편광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 먼지 편광은 원시 비모드 신호를 모방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여러 주파수에서 관측하고 먼지 방출을 모델링하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신호를 통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최종 플롯에서 관심 있는 선은 축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근처입니다. 결과는 결론이 아니라 제약으로 보고됩니다. 상한선, 허용되는 것의 축소입니다. 2011년 분석은 텐서 대 스칼라 비율, R에 대한 상한을 R0, .0, 5 미만, 0.36으로 설정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입니다. 이것은 원시 중력파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진폭은 이 값보다 작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많은 인플레이션 모델을 배제하고 다른 모델을 제약합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이른 시간은 종종 이렇게 접근됩니다. 신호의 부재에 의해 신중한 언어와 체계적인 확인으로 보고됩니다. 작업의 조용한 패턴은 주제와 일치합니다. 시작이 희미한 흔적만 남긴다면
방법은 그것을 확인하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정직할 만큼 충분히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논문 초안이 순환됩니다. 페이지는 방정식, 그래프, 표로 채워져 있습니다. 추상은 요약하고 소개는 맥락을 제공하며 방법은 설명하고 결과는 제시하며 논의는 해석합니다. 언어는 신중하고 주장은 자격이 부여되며 불확실성은 인정됩니다. 이것은 과학적 글쓰기이며 설득하거나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는 명확성, 정확성, 재현성입니다. 겨울 동안 남극 기지는 외부 세계와 고립됩니다. 날씨가 너무 혹독하여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고 보급품을 가져올 수 없으며 사람들이 떠날 수 없습니다. 월동팀은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 연료, 그리고 예비 부품을 가지고 있어 봄까지 지속됩니다. 고립은 완전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성 통신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데이터는 계속 흐르고 전자 메일은 교환되며 원격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고립은 실제입니다. 무언가가 고장나면 팀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교체 부품이 없고 전문가가 날아올 수 없으며 외부 도움이 없습니다. 월동팀은 약 40명으로 구성됩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지원 직원입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며 함께 어둠의 몇 달을 견뎌냅니다. 커뮤니티는 작지만 긴밀하고 유대는 강하며 정신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되고 훈련되었으며 그들은 탁월함을 그것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신뢰성은 중요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중복성을 위해 설계되고 모든 구성 요소는 내구성을 위해 선택되며 모든 절차는 안전을 위해 최적화됩니다. 망원경 자체는 극한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온도는 영하 70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바람은 시속 100km를 초과할 수 있으며 눈은 구조물을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는 계속 작동하고 관측은 계속되며 데이터는 계속 수집됩니다. 이것은 공학의 증거이지만 헌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정을 수행하는 팀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지만 그들은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중요하고 답이 가치 있으며 작업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온도가 떨어집니다. 기지 외부에서 온도계는 영하 60도를 읽습니다. 바람 냉각은 그것을 영하 80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출된 피부는 몇 분 안에 동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불필요하게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은 여전히 작동하고 검출기는 여전히 측정하며 데이터는 여전히 흐릅니다. 기기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날, 논의는 빅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향합니다. 그것은 공간의 폭발로 취급되지 않고 여러 데이터 세트에 맞는 모델에 의해 설명되는 팽창하는 시공간으로 취급됩니다. 영화의 이미지에서 이것은 간단한 오버레이로 보여집니다. 증가하는 적도 인자,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시된 타임라인, 빛이 이동함에 따라 성장하는 관측 가능한 이라고 표시된 영역입니다. 빅뱅 모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프리드만 방정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 방정식들은 우주가 물질과 에너지를 균일하게 분포시킨 단순한 유체로 취급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지적 규모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별, 은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큰 규모에서 우주는 놀랍도록 균일합니다.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이지만 첫 번째 순간은 아닙니다. 그보다 일찍 우주는 불투명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사선은 하전 입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산란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재결합 이전 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우주가 약 38만 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주는 원자가 형성될 만큼 충분히 식었고 광자는 더 이상 전제에 의해 산란되지 않았으며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보는 빛은 이 전환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산란 표면의 스냅샷입니다. 그 이전 시대의 증거는 간접적이며 나중 조건이 어떻게 진화했을지에서 추론됩니다. 재결합의 물리학은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약 3000 켈빈으로 떨어졌을 때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갑자기 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론적 기준으로는 빠릅니다. 재결합 전에 우주는 불투명했고 재결합 후에는 투명해졌으며 전환은 상대적으로 빠랐습니다. 이전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주 밖의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 촬영할 수 없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타임라인의 영역에 대한 것이 됩니다. 재결합 이전,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핵합성, 우주가 약 3분이 되었을 때 가벼운 원소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전자, 양전자, 쌍소멸, 우주가 약 1초가 되었을 때입니다. 쿼크 하드론 전환, 우주가 약 1 마이크로초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각 사건은 특정 서명을 남깁니다. 원소 풍부도 입자 분포, 에너지 스펙트럼입니다. 이러한 서명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매우 초기 우주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빅뱅의 첫 순간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빅뱅 핵합성은 특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였을 때 가벼운 원소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물리학은 잘 이해되고 계산은 정밀하며 예측은 관측과 일치합니다. 우주의 수소, 헬륨, 리튬의 풍부도는 빅뱅 모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모델의 가장 강력한 확인 중 하나입니다. 칠판이 친숙한 용어 세트로 채워집니다. 인플레이션, 곡률, 섭동입니다. 카메라는 얼굴이 아닌 천천히 쓰는 손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델은 기계처럼 취급됩니다. 그것은 예측을 생성하고 그 예측은 하늘 지도에 측정된 구조와 비교됩니다. 인플레이션은 2080년대 초에 앨런 구스, 안드레이 린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매우 초기에 지수적 팽창에 짧은 기간을 겪었다고 제안합니다. 이 급속한 팽창은 표준 빅뱅 모델의 여러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평선 문제, 평탄도 문제, 그리고 자기 홀극 문제입니다. 더 중요하게도 인플레이션은 은하와 대규모 구조의 씨앗을 제공합니다. 인플레이션 동안 양자 변동이 거시적 규모로 늘어나고 밀도 섭동이 생성되었으며 결국 우리가 오늘날 보는 우주의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아하지만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관측과 일치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희박합니다.
원시 중력파의 감지는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색은 계속되고 상한은 강화되며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플랑크 데이터와 다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측정은 비등방성 관측된 패턴과 일치하는 인플레이션 버전에 대한 제약으로 프레임에 들어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 변동은 매우 작습니다. 약 10만 분의 1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특정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비등방성, 거의 척도 불변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인플레이션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이 변동의 진폭과 스펙트럼 지수는 인플레이션의 특정 모델을 제약합니다. 일부 모델은 배제되고 다른 모델은 선호되며 매개 변수 공간은 점차 좋아집니다. 파워 스펙트럼은 중심 관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각도 규모에서 온도 변동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곡선은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도에서 피크, 더 작은 규모에서 1년의 2차 피크, 그리고 더 큰 규모에서 느리게 감소하는 꼬리입니다. 이 모양은 초기 우주의 물리학을 인코딩합니다. 피크 위치는 공간의 공류를 말해주고 진폭은 밀도 섭동을 말해주며 모양은 우주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내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은 확실성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변동의 통계적 구조와 원시 비모드 편광의 가능한 존재를 포함한 특정 관측 가능한 것을 통해 테스트할 수 있는 제안으로 제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의 우아함이 아니라 하늘이 측정 가능한 결과와 계속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인플레이션에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단일장 인플레이션, 카오틱 인플레이션, 하이브리드 인플레이션, 느린 롤 인플레이션입니다. 각 버전은 약간 다른 예측을 하며 각각은 관측에 대해 테스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가장 간단한 단일장 느린 롤 모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델은 배제되지 않았고 테스트는 계속됩니다. 대학원생이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코드는 초기 조건을 취하고 시간을 통해 진화시키며 최종 상태를 생성합니다. 출력은 합성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지도로 실제 관측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관측과 일치하면 초기 조건은 합리적입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조건이 조정되고 시뮬레이션이 다시 실행되며 프로세스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시행착오이지만 체계적인 시행착오입니다. 이 프레임에서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묻는 것은 어떤 물리적 설명이 가장 이른 측정 가능한 제약을 넘어 매끄럽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우주가 약 10의 마이너스 36, 최소 10의 마이너스 32초 사이였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주는 적어도 10의 26배만큼 확장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팽창은 초기 조건의 거의 모든 흔적을 지웠고 평평하고 균일한 우주를 남겼으며 양자 변동에서 유래한 작은 밀도 섭동만 남겼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일부 이론은 인플레이션이 영원하며 다른 우주에서 항상 어딘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론은 인플레이션이 선행 상태에서 촉발되었다고 제안하지만 그 상태의 본질은 불확실합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은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일단 시작되면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멈추어 우주가 형성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끝없는 다중우주를 생성하며 각각은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단지 많은 것 중 하나일 뿐이며 특별하지 않습니다. 실험실 데모가 간단히 나타납니다. 두 개의 금속판 가까이 배치되어 작은 힘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시미르 효과입니다. 진공 변동에 의해 생성되는 판 사이의 작은 인력입니다. 요점은 실험실을 우주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장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물리적이고 측정 가능한 시스템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론에서 진공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주의로 다루어집니다. 수학적으로 정의되고 간접적으로 조사되며 초기 우주 모델의 잠재적 성분으로 논의됩니다. 양자장 이론에서 진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자와 반입자 쌍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소멸하는 변동의 바다입니다. 이러한 변동은 일반적으로 짧은 거리와 짧은 시간에서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동안 그것들은 거시적 규모로 늘어나고 오늘날 우주의 구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실험실 장비는 조심스럽게 배열됩니다. 판은 평행하고 간격은 정밀하게 제어되며 측정은 반복됩니다. 힘은 작습니다. 나노뉴턴의 단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며 이론적 예측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양자 변동이 단순히 수학적 추상화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실제이고 물리적이며 감지 가능합니다. 영화의 이미지에서 진공 변동은 불꽃이 아니라 통계로 표현됩니다. 분포로 플롯된 작은 변화, 격자에 걸쳐 시뮬레이션된 무작위 필드, 안정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날 때까지 평균화된 앙상블입니다. 화면은 날씨, 모델링처럼 보이지만 날씨는 초기 시공간입니다. 나레이션은 확인할 수 있는 것에 가깝게 머물러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같은 모델은 양자 변동을 나중 구조의 씨앗에 연결하며 하늘에 측정된 패턴은 그 연결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이론은 변동의 파워 스펙트럼을 예측합니다. 관측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실제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합니다. 두 가지가 비교되고 일치는 양호하며 이론은 지지됩니다. 일치가 좋지 않으면 이론은 수정되거나 배제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더 복잡해집니다. 초기 작업은 선형 섭동 이론을 사용했으며 밀도 변동이 작고 방정식이 단순화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진화함에 따라 변동이 성장하고 비선형성이 중요해지며 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대 시뮬레이션은 엔바디 코드를 사용하여 수십억 개의 입자의 진화를 추적하고 중력, 가스 역학, 별 형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계산적으로 까다롭지만 그것들은 관측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합성 우주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조용한 주제가 강화됩니다. 가장 이른 무언가는 물체와 위치가 아니라 장과 확률로 설명되는 상태일 수 있으며 그 존재는 그것이 남긴 구조에 의해 추론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진술이 아니라 실용적인 진술입니다. 물리학에서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것들은 그들의 효과에 의해 추론됩니다. 전자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검출기에서 봅니다. 블랙홀은 촬영된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중력 효과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변동은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그들의 결과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은 예측을 하고 관측은 그것들을 테스트하며 지식은 축적됩니다. 저녁 세미나에서 연사가 최신 결과를 제시합니다. 슬라이드는 명확하고 그래프는 읽기 쉬우며 메시지는 직접적입니다. 청중은 주에 깊게 듣고 메모를 하며 질문을 준비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토론이 시작됩니다. 방법에 대한 질문, 가정에 대한 도전, 해석에 대한 제안입니다. 교환은 활기차지만 공손하며 비판적이지만 건설적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대화를 통해, 논쟁을 통해, 동료의 검토를 통해서입니다. 도서관에서 더 오래된 다이어그램이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촬영됩니다. 날카로운 특이점을 대체하는 매끄러운 경계입니다. 페이지는 권위로 취급되지 않고 제안의 기록으로만 취급됩니다. 고전적 특이점을 요구하지 않고 초기 조건을 설명하려는 양자 우주론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2060년대에 스티븐 호킹과 제임스 하틀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그들의 무경계 제안은 우주가 특이점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공간 같은 차원으로 매끄럽게 전환되는 기하학에서 나타났다고 제안합니다. 이 그림에서 빅뱅 이전이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우주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아이디어이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논리 내에서 일관적입니다. 무경계 제안은 우주의 파동 함수를 계산하려고 시도합니다. 경로 적분 공식을 사용하여 모든 가능한 기하학을 합산합니다. 적분은 매우 어렵고 근사치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우아하고 깊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무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초기 조건에 대한 질문이 잘못 공식화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내레이션은 확실성을 피하고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제안들이 존재하며 질문은 어떤 것이 이론의 논리를 깨지 않고 측정 가능한 제약에 연결되는지입니다. 양자 우주론은 우주의 파동 함수를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우주의 상태는 시공간의 기하학에 의해 설명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상태는 파동 함수에 의해 설명되며 이는 다른 기하학의 확률을 제공합니다. 우주의 파동 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경로 적분을 포함하며 이는 모든 가능한 역사를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근사치가 만들어지고 단순화가 가정되며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카메라는 지리적 조사인 것처럼 경계 없음과 터널링 시나리오의 스케치 위로 이동합니다. 방정식은 지형선처럼 프레임을 차지합니다. 초기 조건이라는 단어가 여백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로 취급됩니다. 터널링 제안은 무경계 제안의 대안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무에서 양자 터널링에 의해 나타났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입자가 고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장벽을 통해 터널링할 수 있는 양자역학의 잘 알려진 효과와 유사합니다. 우주의 경우 장벽은 에너지 장벽이고 터널링은 작은 유한 크기의 우주를 생성합니다. 일단 생성되면 우주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팽창하고 우리가 오늘날 관찰하는 우주가 됩니다. 터널링 제안은 구체적인 예측을 합니다. 우주는 특정 크기, 특정 에너지 밀도, 특정 곡률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원칙적으로 테스트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초기 조건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매우 희미한 흔적만 남깁니다. 시퀀스의 끝에서 반성은 간단합니다. 시간 자체가 설명되어야 할 것의 일부일 때, 이전은 보통 시계의 다른 순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설명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과 함께 직조되어 시공간을 형성합니다. 시공간의 기하학은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없으면 시공간은 평평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로, 그것은 곡선입니다. 곡률이 극단적일 때 특이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심이나 빅뱅의 시작과 같은 점입니다. 특이점에서 고전 물리학이 분해되고 양자 효과가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양자 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는 이론입니다. 양자 중력은 현대 물리학의 선배입니다. 그것은 마이크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 역학과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합니다. 많은 접근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인과적, 동적 삼각 측량입니다. 각각은 장점과 도전이 있으며 아무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검색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애니메이션은 팽창 대신 수축으로 시작됩니다. 시각 자료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상승한 다음 평준화되고 곡선이 구부러진 다음 반전됩니다. 이것들은 바운스와 순환 시나리오입니다. 우주가 특이한 시작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전 단계를 통과하여 오늘날의 대규모 구조 또는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미묘한 이상에 인코딩될 수 있는 전환을 남긴 제안입니다. 바운스 시나리오는 루프 양자 중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 중력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루프 양자 중력에서 공간 자체가 양자화되고 가장 작은 규모에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특이점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신 우주가 매우 작은 크기로 수축하면 양자 효과가 인력을 청력으로 바꾸고 우주는 튕겨나와 다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바운스는 특이점을 제거하지만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반등 전에 우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보는 전환을 통해 보존됩니까? 반등의 역학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활발한 연구의 주제이며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순환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그들은 우주가 팽창과 수축의 반복 주기를 거친다고 제안합니다. 각 주기는 빅뱅으로 시작하고 최대 크기로 팽창하며 다시 수축하고 빅크런치에서 끝나며 그런 다음 반응하여 새로운 빅뱅을 생성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 우주는 단지 무한한 시퀀스의 최신 주기일 뿐입니다. 순환 모델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 조건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우주의 관측된 평탄도를 자연스럽게 설명하며 암흑 에너지를 위한 역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주기는 정확히 어떻게 전환되나요? 엔트로피 문제는 특히 어렵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우주가 반복 주기를 거친다면 엔트로피는 각 주기마다 증가해야 하고 결국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의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열사입니다. 그러나 순환 모델은 주기가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는 엔트로피가 무한정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레이션은 다시 증거로 돌아갑니다.
대안적인 초기 우주 모델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측정된 하늘을 재현하고 인플레이션 유사 서명에 대한 제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검토 및 비교 연구는 분야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유된 데이터에서 경쟁하는 여러 모델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기록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바운스와 순환 모델은 특정 예측을 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파워 스펙트럼에서의 특정 특징, 비가우시안성의 특정 레벨, 중력파 배경의 특정 서명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관측에 대해 테스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이러한 모델을 강하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제되지도 않았습니다. 검색은 계속됩니다. 대학원생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는 천천히 축적되고 장은 형태를 취하며 논쟁은 전개됩니다. 글쓰기는 어렵지만 보람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명확히 하고 논리를 날카롭게 하며 이해를 깊게 합니다. 논문이 완성되면 그것은 옹호될 것이고 검토될 것이며 아마도 게시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야에 대한 기여이지만 더 큰 대화에 대한 기여이기도 합니다. 장면은 조용한 운영 진실로 끝납니다. 우주론에서 과거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계속 허용하는 것에 의해 모델별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학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각 모델은 하나의 가설이고 각 관측은 하나의 테스트이며 각 결과는 하나의 제약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약은 축적되고 모델 공간은 좁아지며 그림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최종 답은 결코 확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모델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해는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본질입니다. 항상 일시적이고 항상 개선되며 항상 진실에 더 가깝게 이동합니다. 컨퍼런스에서 포스터가 게시됩니다. 연구자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질문을 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포스터는 간결하고 그래프는 읽기 쉬우며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비공식 과학이며 복도 대화와 즉흥적인 협력이 종종 가장 중요한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최종 시퀀스는 언어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플라네타륨과 같은 방에서 타임라인의 얇은 선이 T, 라이, 넌으로 표시된 다음 부분적으로 지워집니다. 내레이터는 그것을 새로운 주장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지는 물리학에서 시간이 보편적인 배경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에 묶인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늘어나고 변형되는 좌표 격자 세트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반직관적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경험하며 과거에서 미래로 일정한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관찰자에 따라 다르며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공간과 함께 직조됩니다. 시간의 유연성은 GPS 위성에서 측정 가능합니다. 그들은 지구 표면보다 빠르게 시간을 경험하며 그 효과는 미세하지만 측정 가능합니다.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GPS는 하루에 미터 단위로 표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확장의 실용적인 시연이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의 확인입니다. 내레이션은 분야의 실천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것을 언급합니다. 빅뱅 모델은 초기 뜨겁고 밀도가 높은 단계와 팽창하는 시공간을 설명합니다. 가장 오래된 직접적인 전자기 증거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이전 시대는
간접적으로 재구성되며 정밀 측정과 제약 강화를 통해 테스트되는 활발한 연구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고 정확한 진술입니다. 그것은 알려진 것을 말하고 불확실한 것을 인정하며 과장을 피합니다. 이것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대중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과학 문서는 언어에 대한 특정 기준을 요구합니다. 명확성, 정밀성, 객관성입니다. 주장은 증거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고, 불확실성은 수량화되어야 하며, 가정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과학은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신뢰는 정직으로 유지됩니다. 영화는 이 섹션을 맥락의 차분한 확대로 마무리합니다. 이전이 항상 잘 정의된 시간 좌표가 아니라면 질문은 한 개의 지도가 됩니다. 증거가 얼마나 멀리 추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얼마나 신중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결론이지만 정직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노력할 수 있고, 계속 측정할 수 있으며,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해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기원,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으며 우리 자신을 찾습니다. 2018년 7월 유럽 우주국 아카이브 릴리스룸과 분산된 분석 실험실입니다. 최종화된 하늘 지도가 조용한 모니터에서 열립니다. 그 색상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측정된 마이크로파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플랑크 협력의 마지막 주요 릴리스는 닫힌 원장처럼 취급됩니다. 수년간의 스캔과 교정에서 조립된 전체 하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기록입니다. 릴리스는 공개되고 데이터는 다운로드 가능하며 커뮤니티는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수년간의 작업이 절정에 달하고 임무의 과학적 유산이 시작되며 커뮤니티가 도구를 받습니다. 데이터 릴리스는 제품의 패키지입니다. 온도 맵, 편광 맵, 정형 모델, 빔 프로필, 잡음 특성화입니다. 각 제품은 문서화되고 검증되며 공개적으로 제공됩니다. 패키지는 크고 복잡하며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포괄적이고 철저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된 제품 전반에 걸쳐 분석가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지도가 시작의 이미지가 아니라 나중 조건에 측정된 표면임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빅뱅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빅뱅 후 38만 년의 스냅샷입니다. 이것은 우주론적 기준으로는 긴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우주는 이미 상당히 진화했습니다. 그것은 싶었고 팽창했으며 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짧은 시간입니다. 빅뱅의 첫 순간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인코딩된 정보는 그 초기 순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팀 회의에서 진행 상황이 검토됩니다. 각 하위 그룹이 보고하고 문제가 논의되며 결정이 내려집니다. 협력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명확하며 방향은 공유됩니다. 이것은
대규모 과학이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정 노트는 정형과 기기 서명을 제거할 때까지 빼기로 진행되는 방법을 보여주어 잔여 패턴이 남습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프로세스입니다. 정형은 복잡하고 기기 서명은 미묘하며 오류는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플랑크 팀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형을 모델링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을 개발했고 기기를 특성화하기 위한 엄격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그들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체계적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생성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정형 제거는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째, 다른 소스가 식별됩니다. 은하 먼지, 싱크로트론 방출, 자유자유 방출, 점 소스입니다. 둘째, 각 소스가 모델링됩니다. 주파수 의존성, 공간 분포, 편광 특성입니다. 셋째, 모델이 데이터에 맞춰지고 최적 매개 변수가 결정되며 정형이 제거됩니다. 넷째, 잔차가 확인되고 프로세스가 반복되며 결과가 검증됩니다. 플랑크 릴리스는 참조 레이어가 되어 하늘 커버리지를 더 선명한 세부 정보와 교환하는 나중 조사를 교차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과학에서 복제는 필수적입니다. 하나의 실험이나 하나의 관측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독립적인 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플랑크 데이터는 이러한 확인을 위한 골드 스탠다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전체 하늘을 커버하고 여러 주파수가 있으며 잘 특성화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품질은 여러 매트릭에 의해 평가됩니다. 신호대 잡음비, 체계적 오류 레벨, 정형 오염, 교차 연결, 교정 정확도입니다. 각 매트릭은 측정되고 문서화되며 데이터 릴리스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고 한계를 이해하며 분석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개 기록 내에서 표준육 매개 변수 람다 CDM 피팅이 철학적 결론이 아니라 운영 기준선으로 반복됩니다. 람다 CDM은 람다찬 암흑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현대 우주론의 표준 모델입니다. 6 매개 변수는 허블 상수, 바리온 밀도, 암흑 물질 밀도, 광학 깊이, 스칼라 진폭, 그리고 스칼라 스펙트럼 지수입니다. 이 간단한 모델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대규모 구조, 초신성 거리, 그리고 다른 많은 관측을 포함한 광범위한 우주론적 데이터를 놀랍도록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설명하지 않으며 둘 다 신비로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 물질의 약 85%를 차지하지만 그것은 직접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의 존재는 중력 효과에 의해 추론됩니다. 은하의 회전 곡선, 은하단의 질량 분포, 중력 렌즈입니다. 많은 후보가 제안되었습니다.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입자, 엑시온, 원시 블랙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지되지 않았고 검색은 계속됩니다. 암흑 에너지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우주 에너지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존재는 우주의 가속 팽창에 의해 추론됩니다. 먼 초신성은 예상보다 의미하며 이는 우주가 팽창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우주 상수이며 빈 공간 자체의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 이국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퀸테센스, 팬텀 에너지, 수정된 중력입니다. 유럽 우주국과 플랑크 협력은 장기 조사의 관리자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주선 스캔 프로그램, 데이터 릴리스 파이프라인, 반복적인 재분석을 위해 설계된 공개 아카이브입니다. 플랑크는 유럽 우주국의 코스믹 비전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수백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포함하는 국제 협력이었습니다. 임무의 성공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였습니다. 데이터는 공유되어야 했고, 분석은 조정되어야 했으며, 결과는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보상은 상당했습니다. 협력은 수십 개국의 기관을 포함했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각각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각각은 성공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적으로, 협력적으로, 개방적으로입니다. 대학팀과 국립연구소는 조용히 일상적인 관행을 통해 들어갑니다. 정형 모델링, 맵 제작, 매개 변수 추정입니다. 하늘을 내러티브가 있는 장면이 아니라 문서화된 불확실성이 있는 데이터 세트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현대 우주론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협력적이고 국제적이며 데이터 기반입니다. 개별 영웅이나 혁신적인 발견은 없습니다. 대신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공통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작은 부분에 기여하고 함께 그들은 우주의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합니다. 대학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수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며 다음 세대가 준비됩니다. 이것은 과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지식의 전달, 기술의 이전, 전통의 계속입니다. 오늘의 학생들은 내일의 과학자이며 그들의 발견은 우리 자신의 발견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에피소드의 초점은 절차적 절제입니다. 가장 이른 직접적인 증거가 첫 순간 후 오래 지나서 방출된 배경이라면 이전은 영상이 아니라 추론의 질문이 됩니다. 조사는 측정 가능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도, 오차 막대, 그리고 제약의 규율 있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추측이나 과장으로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극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대담한 주장을 하며 확실성의 환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신중한 측정과 엄격한 분석에서 나옵니다. 과학적 정직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불확실성은 수량화되어야 하며 한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고 성공을 축하하며 업적을 강조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우선해야 하며 정직이 승리해야 하고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일 분위기가 방에 정착합니다. 시작은 재현이 아니라 한계를 통해 접근됩니다. 이것은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원하고 확실성을 원하며 명확한 그림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단서를 제공하고 힌트를 제공하며 퍼즐 조각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일은 그 조각들을 모으고 패턴을 찾으며 그림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린 과정이지만
그것은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은 더 명확해지고 이해는 더 깊어지면 지식은 성장합니다. 인내심은 미덕일 뿐만 아니라 필요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일정에 따라 그 비밀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의 속도로 그렇게 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관찰하며 배워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오류를 놓치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연구자들이 온도 패턴에서 편광 구조로 이동하면서 그들은 가장 이른 물리학이 감지 가능한 흔적을 남겼는지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편광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연구의 차세대입니다. 온도 맵은 놀라운 정보를 제공했지만 편광은 더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제이온화를 조사할 수 있고 중력 렌징을 측정할 수 있으며 원시 중력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응용 프로그램은 우주의 다른 측면을 조사하고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제이온화는 첫 번째 별과 은하가 형성된 후 발생한 과정입니다. 그들의 방사선은 중성수소를 제이온화하여 우주를 다시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이온화의 시기와 기간은 첫 번째 별과 은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편광은 이 과정에 민감하며 제이온화 역사를 제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력 렌징은 빛이 중력에 의해 구부러지는 효과입니다. 대규모 구조는 배경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광자의 경로를 왜곡하여 온도 및 편광 패턴에 미묘한 왜곡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왜곡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물질 분포를 재구성하고 암흑 물질의 성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남극 기지, 현장 로그와 기기 일정에 기록된 겨울 관측 시즌입니다. 컴팩트 망원경은 지평선에 낮게 앉아 있고 기지에 불빛이 작고 멀리 남아있는 동안 꾸준한 케이던스로 작동합니다. 겨울은 관측을 위한 최적의 시간입니다. 하늘은 어둡고 공기는 안정적이며 간섭은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장 도전적인 시간입니다. 온도는 극도로 낮고 바람은 격려하며 고립은 완전합니다. 월동팀은 극한의 조건을 견디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고 훈련됩니다. 그들은 기술적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력도 필요합니다. 심리적 도전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달 동안의 어둠, 고립,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신 건강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팀은 서로를 지원하고 모임을 조직하며 사기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정신적 압박에 대처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극한의 환경에서 번성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바이셉 케크 프로그램은 깨끗한 하늘 패치를 목표로 하고 각도 규모에서 편광을 측정합니다. 원시 서명이 존재한다면 천천히 축적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늘 패치는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그것은 은하 평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정형 방출을 최소화합니다. 그것은 밝은 점, 소스를 포함하지 않아 혼란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극에서 연중 내내 관측할 수 있어 최대 커버리지를 허용합니다. 각도 규모는 약 1도입니다. 이것은 원시 비모드 신호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입니다. 각도 규모의 선택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 물리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원시 중력파는 특정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하늘의 특정 각도 규모에 해당합니다. 더 큰 규모에서 신호는 우주 분산에 의해 약화되고 더 작은 규모에서는 다른 효과에 의해 혼동됩니다.
최적의 규모는 약 1도이며 바로 바이셉 커크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조사의 새로운 증거를 소개합니다. 공개된 상한선, 정형 테스트된 파이프라인, 그리고 하늘 신호를 먼지와 싱크로트론에서 분리하기 위해 구축된 다중 주파수 관측입니다. 이전의 질문은 기술적 제한으로 처리됩니다. 초기 우주는 원시 중력파와 일치하는 편광 패턴을 남기는가? 이것은 예 또는 아니요 질문입니다. 신호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측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초기 우주 물리학을 제약합니다. 측정의 감도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검출기의 수, 관측 시간, 하늘 커버리지, 체계적 오류 제어입니다. 바이셉 케크는 이 모든 축에서 최적화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검출기, 수천 시간의 관측, 신중하게 선택된 하늘 패치, 엄격한 체계적 제어입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달성된 가장 민감한 편광 측정입니다. 운영 기록은 남극 배치 및 업그레이드의 장기 실행 시퀀스를 설명하며 낮은 정형을 위해 선택된 대략 작은 하늘 부분을 매핑합니다. 바이셉 1은 2008년에 시작되었고 바이셉 2는 2009년에 따랐으며 바이셉 3은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각 세대는 이전 것을 개선했습니다. 더 많은 검출기, 더 나은 감도, 더 나은 정형 제어입니다. 케크 어레이는 2012년에 추가되어 5개의 망원경을 제공하고 하늘 커버리지를 확장했습니다. 함께 바이셉과 케크는 남극 하늘의 약 400평방도를 매핑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하늘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은 원시 비모드 신호를 검색하는 데 최적화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의 진화는 신중한 계획과 점진적인 개선을 반영합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에서 배운 교훈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각 업그레이드는 알려진 병목 현상을 해결하며 각 개선은 새로운 감도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실험 과학이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BK18 분석 시대는 벤치마크로 반복적으로 참조되며 공개된 제약은 일반적으로 R0.05가 0.36보다 작다 95% 신뢰 수준으로 요약되어 인플레이션 모델에 대한 허용 가능한 공간을 강화합니다. BK18은 바이셉 케크 2018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분석입니다. 결과는 2021년에 공개되었고 가장 엄격한 제약을 나타냅니다. 텐서 대 스칼라 비율 R는 원시 중력파의 진폭의 측정입니다. R0.05는 R2L이 50과 같아지는 규모, 즉 파워 스펙트럼의 피크입니다. 상한 0.36은 R2 이 값보다 작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인플레이션 모델을 배제합니다. 제약의 의미는 심오합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 동안 에너지 규모가 상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인플라톤 장의 특성을 제약합니다. 그것은 또한 일부 인플레이션 모델이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으며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검색은 계속되지만 허용되는 매개 변수 공간은 점차 좋아집니다. 팀은 다중 주파수 비교를 강조하며 전경 모델링을 사후가 아닌 핵심 검증 단계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2014년에 바이셉 팀은 비모드 편광의 감지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주요 발견처럼 보였습니다. 원시 중력파의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후속 분석은
신호가 은하 먼지에 의해 오염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지는 철회되었고 커뮤니티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정형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신중하게 모델링 되어야 하고 여러 주파수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 에피소드는 과학 커뮤니티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확인의 중요성, 체계적 오류의 위험성, 그리고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팀은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데이터를 공개하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무결성의 모델입니다. 널 검출은 결과로 보고되고 디렌징 및 미래 감도 목표에 대한 설계 선택을 안내하는 한계로 변환됩니다. 널 검출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호가 특정 레벨 이하임을 말해주며 이는 이론적 모델을 제약합니다. 디렌징은 중력 렌즈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중력 렌징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편광의 비모드 유사 서명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원시 비모드 검색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디렌징 기술은 개발 중이며 향후 관측의 감도를 향상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디렌징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온도 맵을 사용하여 렌징 잠재력을 재구성하고 그런 다음 그 잠재력을 사용하여 편광 맵을 얼렌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 어렵지만 가능하며 원시 비모드 감도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차세대 실험은 디렌징을 핵심 전략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바이셉 케크 협력은 실제적인 역할을 통해 보여집니다. 아문센 스콧에서의 기기 작동, 맵 제작, 내부 일관성 확인, 그리고 다른 팀이 재현할 수 있는 공개된 가능성 작업입니다. 협력은 10여 개의 기관에서 온 수십 명의 연구자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분석을 조정합니다. 작업은 계층적으로 조직됩니다. 일부 팀은 기기 운영을 담당하고 다른 팀은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며 다른 팀은 이론적 해석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통 목표를 공유합니다. 원시 중력파를 감지하거나 그들의 진폭에 엄격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협력 모델은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전문 지식의 공유를 허용하고 자원의 풀링을 가능하게 하며 다중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또한 도전을 생성합니다. 조정 비용, 의사 결정 복잡성, 때때로 상충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점은 비용보다 큽니다. 나사의 람다 아카이브는 실험 설명 및 호스팅된 제품에 대한 공개 인터페이스로 나타나며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결과가 비교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람다는 우주론 및 천체 물리학을 위한 레거시 아카이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사의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에서 유지되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실험의 데이터 및 제품에 대한 중앙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아카이브는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하며 연구자들이 다른 실험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결과를 비교하며 자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아카이브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도구, 문서, 자습서를 제공하는 자원입니다. 그것은 데이터 액세스 장벽을 낮추고 분석을 민주화하며 더 넓은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것은 개방 과학의 힘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와 한계의 차이에 중점을 둡니다. 조사는
빅뱅 이전을 관측 가능한 것으로 변환해야 하는 구문으로 취급합니다. 여기서 관측 가능한 것은 전경 복잡성에 대해 측정되고 상한으로 보고되는 편광 구조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포인트이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학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관측 가능한 것을 예측해야 하고, 관측은 그 예측을 테스트해야 하며, 결과는 이론을 제약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방법의 핵심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관측하고, 가설을 세우고, 예측하고, 테스트하고, 정제하는 것입니다. 주기는 반복되고, 지식은 축적되며, 이해는 성장합니다. 그것은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이지만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차분한 결론은 절차적입니다. 부재는 신중하게 측정될 때 여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고 감지를 원하며 발견을 원합니다. 그러나 널 결과도 똑같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아닌지 말해주며 이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약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널 결과의 축적은 강력한 제약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이론적 진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널 결과는 때때로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론적 공간을 좁히고 대안 모델을 배제하며 미래 검색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들은 과학적 지식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편광 한계가 확립되면서 조사는 밖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곳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 다른 망원경이 다른 하늘 패치를 스캔하고 다른 데이터를 수집하며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계속됩니다. 하나의 망원경에서, 하나의 팀에서, 하나의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곳에서입니다. 질문은 중요하고 답은 가치 있으며 노력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그 조용한 인내 속에 진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자세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